역사책을 뒤져보면 왕좌에 앉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과 3일이었죠. 조선시대 한 왕자가 수도가 함락되는 혼란 속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4일이 채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흥안군 이재, 선조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624년 2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72시간의 기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조에게는 정말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빼앗아 앉은 광해군, 선조가 진심으로 세자로 삼고 싶어 했던 신성군, 난폭하기로 유명했던 임해군, 그리고 훗날 인조의 아버지가 되는 정원군까지 말이죠. 흥안군은 이들의 이복동생으로 1598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온빈 한씨라는 후궁이었고요. 인조보다 3살 위였으니 따지고 보면 조카뻘인 인조의 삼촌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왕자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호탕했다는 기록 정도만 남아있을 뿐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왕족의 삶을 살았죠. 광해군 시절이든 인조 시절이든 그저 왕실의 한 구성원으로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입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성공하면서 조선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고 능양군이 인조로 즉위했죠.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반정에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자부했던 이괄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등 공신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2등 공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신 책봉 이후 평안도라는 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그의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반정 공신들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잡아들여 조사를 했죠. 이괄도 역모 혐의로 잡혀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무고로 밝혀져 풀려나긴 했지만요. 한명연, 정충신, 기자헌 같은 인물들도 비슷한 이유로 끌려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괄의 마음속에는 조정에 대한 깊은 원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1624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금부도사가 이괄의 아들 이전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모반을 꾀했다는 명목이었죠. 이괄은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적인 선택을 합니다. 조정에서 보낸 금부도사와 선정관을 죽여버린 뒤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평안도 병사로 있던 그에게는 12,000영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주와 신천에서 관군을 격파했고 마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죠. 도원수 장만이 평양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이괄은 책로라는 우회로를 통해 빠르게 남진했습니다. 임진강까지 뚫고 내려온 반란군의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이괄의 군대가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건 2월 8일이었습니다. 인조는 급하게 궁궐을 떠나 공주로 피난길에 올랐죠. 이때 흥안군도 피난 행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흥안군이 반란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대신들은 흥안군을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조는 이를 거부했죠. 자신의 삼촌을 믿었던 겁니다. 피난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흥안군이 갑자기 행렬에서 사라진 겁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빠져나간 그는 한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괄의 진영에 합류해버렸죠. 이 행동 하나로 그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억지로 끌려간 것이라 주장하지만 스스로 피난 행렬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자발적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1624년 2월 10일 새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것이죠. 한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조는 이미 공주로 떠난 뒤였고 도성을 지킬 병력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괄은 경복궁터에 진을 쳤고 곧바로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란 게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왕으로 즉위한 날 이괄은 바로 논공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반란에 참여한 장수들에게 관직을 내렸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었죠. 민심을 잡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한양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란이 오래 갈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도성 밖에서는 장만이 이끄는 관군이 빠르게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빠른 진격으로 지쳐 있었고 보급도 원활하지 않았죠. 흥안군은 명목상 왕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괄이 내렸고 흥안군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엄청난 불안 속에서 보냈을 겁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2월 11일 새벽,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양 근교 안산 지역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괄은 군대를 둘로 나눠 장만과 임경업이 지키는 길마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죠. 관군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란군을 격퇴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반란의 승패가 갈린 겁니다. 2월 12일 이괄은 한양을 포기했습니다. 수구문을 통해 빠져나간 그와 한명연은 수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쳤죠. 흥안군의 72시간 왕위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흥안군은 이관을 따라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천, 지금의 양평 지역으로 홀로 도망쳤죠. 반란군이 무너지자 흥안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역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천으로 도망친 흥안군은 숨어서 지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감 안사성이 그를 발견하고 붙잡았죠. 흥안군은 결박당한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도원수 심기원과 신경진은 장만과 상의한 뒤 국청도 없이 흥안군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족의 처형은 반드시 왕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이들은 인조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흥안군은 창덕궁 도남문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수형으로 처형당했죠. 왕으로 추대된 지 불과 사흘, 체포된 지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1624년 음력 2월 16일 흥안군 2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조가 공주에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흥안군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인조는 심기원이 자신의 허락 없이 왕족을 처형했다며 크게 노했고 심기원을 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큰 처벌은 내리지 않았죠. 결국 심기원은 곧 풀려났지만 인조의 신임은 잃고 말았습니다. 흥안군의 죽음은 많은 논쟁거리를 남겼습니다. 기록에는 이괄과 내통했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흥안군이 인조 정권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인조 반정 이후 왕실 종친들은 항상 감시와 의심의 대상이었고 흥안군 역시 그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대신들은 흥안군을 위리안치하자고 청했지만 인조가 거부했었죠. 하지만 흥안군이 피난 행렬을 이탈해서 이괄의 진영으로 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만약 그가 정말로 억지로 끌려갔다면 기록에 그런 정황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흥안군은 이괄의 승리를 예상하고 스스로 그의 진영에 합류했다는 것이죠. 흥안군의 무덤은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지금의 안양시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무덤은 실전되었고 현재는 흥안대로라는 지명으로만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괄과 한명연은 도망치던 중 부하 장수들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셈이죠. 이 사건이 조선에 남긴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인조 정권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이 사건 이후 인조는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1624년 난이 진압된 직후 어영청이 창설되었고 총융청이 정비되었습니다. 남한산성의 축조도 본격화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 뒤인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이괄의 난은 또 다른 비극도 나왔습니다. 한명연의 아들 한윤과 한택 형제가 후금으로 도망쳐서 강홍립 진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들은 조선의 내부 사정을 후금에 알렸고 이것이 정묘호란의 명분 중 하나가 되었죠. 역사란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입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73년 2월 22일 고종이 흥안군을 복권시킨 겁니다. 흥안군 내외의 사판에 제사를 지내게 했고 효일이라는 시호까지 내렸죠. 역적의 누명을 벗겨준 겁니다. 고종은 흥안군이 상황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0년 종정원경 완순군이 상소를 올려 흥안군의 자코와 시호 그리고 계우를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종은 이 청을 받아들였고 흥안군은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왕족의 지위까지 박탈당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밀풍군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증손자인 그도 반란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난이 평정된 후 자결 명령을 받았죠. 하지만 밀풍군은 가만히 있다가 강제로 추대되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복권되었습니다. 흥안군과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밀풍군은 수동적이었지만 흥안군은 능동적으로 반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복권되었다가 다시 왕족 지위까지 박탈당하고 말았죠.
만약 이괄의 난이 성공하고 흥한군이 왕위를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해군, 인조 다음이 흥한군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반란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이괄의 난을 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조반정도 따지고 보면 광해군을 몰아낸 반란이었지만 성공했기에 정당한 왕위 교체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이괄의 난은 실패했기에 역사는 그들을 역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흥한군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단 사흘 동안 왕좌에 앉았던 그는 결국 처형당했고 역사는 그를 역적으로 기록했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역적이었는지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1624년 2월 조선을 뒤흔든 72시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흥한군은 왕좌에 앉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이괄이 내렸고 흥한군은 그저 명목상의 왕일 뿐이었죠. 권력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영향력과 통제력이 있어야 진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흥한군은 피난행렬을 이탈해서 이괄의 진영으로 향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선택이 자발적이었든 강요된 것이었든 그 결과는 그가 감당해야 했죠.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인조실록은 흥한군을 역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년 후 고종이 그를 복권시킨 것처럼 역사적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자의 시각에서 쓰여진 역사가 과연 진실을 모두 담고 있는 걸까요? 이괄의 난과 흥한군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조반정 이후의 혼란, 공신들 간의 갈등, 그리고 왕권의 불안정함이 모두 이 짧은 사흘간의 사건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흥한군 이제 그는 26년의 생애 중 단 사흘을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이 그의 생을 송두리째 앗아갔죠. 1624년 2월 조선을 흔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의 무상함, 선택의 무게,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 흥한군의 72시간 천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비극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